스킨보톡스 잘못 받았다가는 아주 끔찍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요새 이 스킨보톡스 좋다는 소문만 듣고 이 무작정 시술 받는 분들이 계신데 제대로 모르고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스킨보톡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더모톡신, 메조톡신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술인 스킨보톡스는 이 단순한 보톡스의 효과를 뛰어넘어 모공이나 잔주름, 피지 개선, 리프팅 효과까지 낼 수 있어서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시술도 간편하고 다른 리프팅 시술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보니 스킨보톡스를 원하여 병원에 찾는 경우가 흔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다고만 믿고 스킨보톡스 시술을 계속 받다 보면 이 예기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한 번 생기면 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알고 시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자, 오늘은 스킨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킨보톡스를 받을까 말까 고민이셨던 분들, 또 평소에 스킨보톡스 시술을 자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 노화 개선을 위한 시술 중에 보톡스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킨보톡스는 보톡스 시술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톡스는 근육에 직접 주입을 하여 근육 움직임을 저해하고 근육을 위축시켜 주름을 펴거나 얼굴 윤곽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스킨보톡스는 이와 달리 아주 희석된 농도의 보톡스를 근육층이 아닌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여 일반적인 보톡스로는 낼 수 없는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를 얻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스킨보톡스는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보톡스는 신경 말단 부위에서 근육의 수축 신호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아세틸콜린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은 근육 외에도 진피층에 존재하는 땀샘, 피지선, 혈관 등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톡스가 진피층에 주입될 경우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피지선의 기능을 떨어뜨려 피지 분비량을 줄이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지성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홍조가 심한 분들에게도 피부 모세혈관의 확장을 억제하고 혈류량을 감소시켜 증상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톡스가 홍조 증상이 수반되는 염증 과정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홍조 치료에 있어 홍조 레이저만큼이나 근간이 되는 치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또한 얼굴 피부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는 데 사용하는 여러 내림근을 마비시켜 하안면 라인의 리프팅을 돕기도 하며 이 털 세운근의 움직임을 막고 림프액의 정체로 인한 미세한 부종을 유발하여 피부 결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력적인 효과 때문에 스킨보톡스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해오는 피부과 시술이기도 한데요. 다만 스킨보톡스는 대중적으로 흔히 시행되는 만큼 생각처럼 간단한 시술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피층 안에만 아주 섬세하게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자의 스킬이 필수적이고요. 잘못해서 근육층까지 깊게 주입이 되면 표정이 어색해지고 얼굴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적절한 농도로 보톡스를 희석하지 않으면 효과가 너무 부족하거나 효과가 너무 과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쉽죠. 시술 중 통증도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이 피부과에서 극강의 통증을 자랑하는 리쥬란 힐러와 거의 비견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만약 스킨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별로 안 아팠다고 한다면 진피층보다 더 깊게 주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쉽겠죠. 따라서 스킨보톡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교한 손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시술자에게 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킨보톡스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지금까지 스킨보톡스 시술을 받아오셨을 텐데요. 바로 보톡스 내성의 문제입니다. 이 보톡스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부작용 하나를 꼽으라면 이 모든 전문가가 한결같이 보톡스 내성을 꼽습니다. 다른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는 문제이지만 보톡스 내성은 한 번 생기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영 보톡스 시술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스킨보톡스는 보톡스 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킨보톡스는 진피층에 직접 희석된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진피층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진피층에는 외부에서 침입하여 들어오는 항원에 대비하여 아주 다양하고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 반응의 첫 스텝을 담당하는 수지상세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의 보톡스가 주입이 되더라도 근육에 주입되는 경우에 비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일반 보톡스 시술에 비해 스킨보톡스는 면역학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스킨보톡스 시술을 자주 받는다면 그만큼 보톡스 내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킨보톡스가 왜 위험한 시술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톡스 내성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맞거나 너무 자주 맞으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 보톡스를 피부 어느 층에 주입하느냐에 따라 내성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더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으로 스킨보톡스를 남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하고, 이 보톡스 전문가와 올바른 상담 후에 시술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장님, 저는 스킨보톡스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제 피부에는 딱 맞는 시술인데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스킨보톡스로 인해 보톡스 내성이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스킨보톡스를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킨보톡스로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톡스 내성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면서 이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킨보톡스의 경우라면 항상 추천드리는 보톡스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제오민입니다. 이 제오민은 현존하는 보톡스 중에서 가장 내성 발생 빈도가 적은 보톡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킨보톡스에서만큼은 단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제오민으로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오민의 내성 발생이 적은 이유는 항체 형성을 자극하는 단백질의 함량이 다른 보톡스들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보톡스의 구조를 보면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독소 파트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톡스 내성을 야기하는 항체는 대부분 복합 단백질에 대해 생성이 되는데, 제오민은 복합 단백질 없이 신경 독소만으로 이루어진 보톡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보톡스에 비해 내성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킨보톡스로 인한 보톡스의 내성 발생을 예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제오민을 사용한 시술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오민이라고 해서 내성이 아예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시술을 택하자는 의미에서 추천드렸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시술인 스킨보톡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효과가 좋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는 시술이 바로 스킨보톡스입니다. 특히 이 보톡스 내성의 문제는 한 번 생기면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스킨보톡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명심하시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